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격국론에서 지금 권 5권인가요? 5권에서 5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예요. 흉격. 현관격 다음에 상관격이죠. 역시 이 상관격도 흉격이지만 잘만 다루었으면 뭐가 된다? 문인학사가 여기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인학사. 편관격에서는 뭐가 많이 나온다? 영웅호골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게 꼭 흉격이라고 나쁜 건 아닌데, 첫 번째 그래도 일단 흉격으로 봐서 상관격에는 먼저 뭘 먼저 쓴다? 페인을 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서는 우선 첫 번째 사례 명조는 제격에서 상관격에서 재성을 쓰는 상관생제에서 재생관까지 가는 사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나저나 일단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 하면은, 상관은 비록 길신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 수기 빼어난 기운은 있다는 거예요. 일주를 아주. 그러나 이제 이 사주 여기서도 평주자 설하고가 얘기하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일주가 강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인 학사가 다워 여기서 상관격 내에서 많이 얻는다는 거예요. 또 하목은 이게 상관이죠. 여름에. 그러면 견수, 물을 인성을 봐야 될 것이요. 동궁견화, 이건 관성을 보라는 거예요. 금수상관, 희경관이죠. 그래서 즉 우수기후 더욱 수자, 빼어난 기운이 빼어난 데다가 더욱 빼어난 게 있으니 격 중에서 다른 격보다 더 많다. 비교해서 많다는 거예요. 또 변화하는 것도 더욱 많다라고 해요. 실제로 자 봅시다. 이건 제가 한번 건드리질 않아서 그래요. 살핀다는 거예요. 기후, 이거 자 기후를 살피는 거 요거고요. 그 기강, 강약, 헤아리는 것은 일주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도 물론 헤아리지만 강약은 일주 강약을 살펴라. 심기희기, 이건 용신을 얘기하는 거죠. 희기. 그리고요, 역시 흉격에서의 용신은요, 먼저 그 자체의 용신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거부터 찾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신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희기. 관, 살펴라. 순작. 아주 좋은 소리죠. 미지우, 아주 미세하지만 더욱 미세하다라는 거예요. 불가지비야. 고집 부리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이게 꼭 상관격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주가 첫 번째 사례 명조는 뭘 주셨냐면 상관용제격을 주셨어요. 이 사주는요, 상관용제격이라는 것은요, 곧 일주가 강해야 돼요. 일주 안 강하면 상관용제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대체로 상관은 불리어 관에는 불리하죠. 관은 불리해요. 상관은. 그러나 소위 흉이 되는데, 상관 생제해갖고 그 상관이 생제한 것이 다시 생관, 관을 생하는 것으로 갖춰졌다면 옮겨진다. 전흉위길. 흉이 옮겨져서 길이 되는데 가장 이롭다. 단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강이 제유군. 신강하면서 재성이 유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 볼 거 없이요. 그러면 좋다. 바로 귀격이 된다. 마치 사춘방의 사주인데, 이 사주는요, 제가 찝찝해요. 무게중심론으로 다뤄보면 화가 강해요. 금이 강해요. 경신, 유금해서. 물론 토금 상관격은 맞아요. 토금 상관격에 무엇을 쓰냐면 이 재성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재성을 쓰겠다고 하지만 무게중심론으로 보면 금이 채니까 화목용조가 되겠죠. 물론 화를 지지로 이렇게 딱 놓고서 용신이 화목이다라고 하면 지지로 금수운이 오는 거는 수운이 오는 건 안 좋다. 근데 이 사주가요, 보세요. 6월에 양년생이죠. 그러면 이거 곧 얼마 안 있으면 뭘로 와요? 겨울 오잖아요. 그러면 안 좋다. 지지에 용신이 또 오화가 있어요. 근데 사춘방이라고 해서 이건
직업명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 이름이란 말이에요. 춘방이라는 걸 봄에, 이건 방자는 뭘까요? 꽃 향기가 뿜어 나온다는 방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사춘방이요. 그래서 이 사람 운이 천연대운은 아주 안 좋아요. 왜? 수문으로 흘렀다 모군으로 가니까. 그래서 제가 살짝 한 시각을 바꿨어요. 먼저 태어난 시간으로 해서 김이시로 하니까 뭔 체가 되냐면 화체가 돼버리면서 금수용신이 돼버려요. 그럼 이건 아주 60년 그대로 풀어먹고 사는 사주예요. 60년을요? 그래 조금 이따 제가 배드릴게요. 김이시로 바꾸고. 자, 이 명절을 컴퓨터 프로그램인 무게중심 오행론으로 보면은 금이 6.3이에요. 수 1.6, 목 0.0이에요. 없어요. 화 4.3, 토 1.3이에요. 금오행이 6.3으로 중조행이 돼요. 금체 화목용조예요. 화요행이 용신이 되고 모행이 시시된다. 그렇다면 이 사주의 대운을 살펴보면 천연대운이 수대운으로 흘러 불미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만약 한시각 앞으로 옮겨 김이시로 바꾸면 화체 수금용조가 돼서 천연대운부터 말년대운까지 호운이 된다. 이 정도는 되어야 심해첨 선생의 눈에 띌 듯하죠. 개인적인데 만약 이 사람이 관직에 있었다면 누구 관직 이름을 쓸 텐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심해첨 선생이. 그랬다면은 확실히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김이시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또 더하여 어제 강의한 거예요. 적천수 천미 자녀장에서요. 사례명절 232번이에요. 건명사주로 자식을 무려 16명을 난 상관생제격 사주를 보여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니까 일단 사춘방의 사주를 먼저 배드리고요. 시간을 김이시로 바꾼 걸 한번 배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리고 사례명절 242번까지 배드릴게요. 자, 봅시다. 강로우는 있고요. 사춘방이 없네요. 한번 더 걸쳐 나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사춘방.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 천연대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21살 이 신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금체 화목용조거든요.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하니까 오화가 있어요. 그래서 용신을 잡으면 이 후대운이나 좀 좋을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김이시로 한번 바꿔볼게요. 김이시로 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한 시각을 앞으로 당겼어요. 옛날 사주는요, 태어난 시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한 시간이요. 그러니까 유시가 신시가 아니고 미시다 라고 하면 이게 화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금수를 그대로 다 써요. 수를 쓰는 거죠. 화체니까 수금용조죠. 그래서 재성을 쓰고 상관생제격에 좋은 사주가 된다. 이래만이 지금 대운 좋죠. 그렇게 해서 좋고요. 물론 이 말년대운은요 별로 썩 좋은 건 아니죠. 이 사주가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 사주가 좋았을 이 정도는 대에 심해첨 선생한테 눈에 띄지 않았을까. 하여튼 이건 결정적으로 화가 용신이냐 수가 용신이냐는 정반대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 16명을 낳은 물으러 온 사람이 우리 16살서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서 매년 한 명씩 낳아서 16명을 낳았다라고 한 사주예요. 자, 봅시다. 사례명조 242번이에요. 자, 이 사주예요. 지금 여 무토 때문에 들어왔죠. 그래서 올해 28이고요. 사운에 저게 지금 금체 화목, 목화용계의 화가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 수는 별로 좋지는 않죠. 여기 좀 여기 들어와 있고요. 이 사주가 지금 더 늦게 들어와야 되네요. 아마 망은 지금 16살서부터 매년 16명이면 32살에 여기 지금 들어와 있겠네요. 정대운. 그러네요. 정대운이 아니라 인대운에 들어와 있네요. 인대운.
정대운이 37이니까요. 이렇게 된 사주예요. 이 사주는 금체, 목화용제, 화가 용신이에요. 예, 화. 결국은 목을 용신으로 쓸 수도 있어요. 예, 인성을 쓰고요. 예, 이게 지금 상관격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42번이 맞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녀장에서. 아, 232번이군요. 아, 242번을 해서 그렇습니다. 상관격이에요. 232번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토 속에 신금이 투출해서 이게 겨울생이죠. 그래서 무토일주고요. 축토가 축토 속에 신금이 투출해서 상관 생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체 목수용조에서 아무것도 못 써요. 그래서 수금으로 흘러요. 네, 수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딜까요? 나이가 2살이네요. 여기 들어와 있는데 62이면 한자를 쓰게 되면 아마 이 정도 들어오겠죠. 예, 여기 미대운에 들어오겠네요. 예. 토체 목수용조에 지금은 별로 썩 좋진 않겠네요. 지금 32살이면 여기 정도 들어왔겠네요. 예. 이 사주는 그래서 상관격에 사주가 저 신금을 상관을 상관격에 쓴다. 용신으로 라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232번이죠) 예, 16번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걸로서 끝을 내고 싶었는데 평주자의 설화보가 만들어 놓은 사주가 대략 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올렸죠. 관을 생하는 것이 갖춰졌다라고 했으면 뭐냐?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다. 재생관에서요. 결론적으로 관을 쓰는 자는 상관을 보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상관을 쓰는 자는 마땅히 경관을 또 싫어해요. 관을 보는 걸. 그래서 일찍이 병용 같이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역시 상관 경관을 해서 뭐야? 재성이 투출했으면 그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모시랑의 명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봅시다. 이게 바로 토금 상관격이에요. 예, 근데 금체 화목용조죠. 금이 강해요. 왜요? 6월에 태어났거든요. 술토 속에 들었어요. 그러면 화목이라는 것은 목은 여기 있죠. 근데 화가 없어요. 그럼 목수용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체 수목으로 흐를 것이다. 그래서 상관격의 재성과 관성을 쓰는 사주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금 상관격이에요. 시봉 을묘됐죠? 그래서 위 상관경관은 해요. 이 상관이 관을 보고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연투에 임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즉 상관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을 생해서 관성, 부단, 무상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관은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돼요? 관을 생하는 것을 갖췄다. 그 이유 여기서 곧바로 상관이 관을 깨는 게 아니라 상관생재 재생관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흉이 옮겨서 길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명조는 무게중심이라는 오행천호 감명과 종조여행은 금오행이 종조를 토체 화목용조인데 화오행이 용신이고 목이 희신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들여다보면 지금 화가 없죠. 그러니까는 뭐를 쓴다? 목수용조로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모시랑의 명조를 보겠습니다. 아하, 안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거 보세요. 자, 금체 목화를 쓴다고 했어요. 목용신으로 잡았어요. 근데 금체 화목용조에서 화가 없어서 화를 못 쓰니까 목을 쓰는 사주예요. 그러면 수가 용신, 시신이 되죠. 자, 여기 이렇게 좋은 대운으로 쭉 흐르고 있어요. 이 정도는 내 시랑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개수 대운에 와 있고요.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이게 바로 상관생재 재생관을 하는 사주입니다. 참 좋은 사주죠. 그래서 됐고요. 요건 제가 화를 이따 고치겠습니다. 또 모지구조를 또 갖다 놨어요. 이거야말로 또 금체예요. 그러나 수목 상관격이에요. 수목 상관격이에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금체 화목용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묘목을 쓰면서 이 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대운을 보세요. 그러면 묘에서 양년생이니까 목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곧.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자, 수목 상관격인데요. 기토가 관인데 양투했어요. 그래서 위 상관경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희득, 연지, 오화를 좀 반기는 거예요. 왜? 이건 금체 화목용조니까요. 오에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 정화와 기토가 있어서 재관이 동궁하죠. 같이 들어있어요. 재관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생재에서 돌려서 생관을 하니 흉변 위길이 된 거예요. 만약 사춘방의 명은 이모, 기흉, 무호, 병신인데 앞에 봤죠? 그래서 곧 상관생재하고 마땅치 않다 경관하는 것은 신강하면 희설하고 신약하면 설하는 걸 꺼리는데 고로 이것은 신강하다는 거예요. 신강하면 제일 요점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수강 뭐 때문에 신강할까요? 인성 때문에 신강한 거예요. 인성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격이긴 해도 상관생재를 한다는 소리죠. 상관생재하고요. 재성이 또 관성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관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이 그냥 재성이 유군하면 돼요. 여기 재성이 여기 있죠. 그 유군한지는 모르겠어요만은 묘목이 오화를 생하죠. 그래서 재득 상관이 생지한다. 맞아요. 더욱 느끼는 것은 정말 청순함을 느껴서 귀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주도 모지부명인데요. 묘월에 태어나서 화운으로 흘러요. 그런데 그 구문이 들어오니 좀 그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지부예요. 네. 그래도 천간으로 참 좋은 게 흐르네요. 좋습니다. 이게 그렇죠. 금체, 화목용조에 또 화를 쓰는 게 아니라 목을 쓰니까 저 임수를 하얗게 해놨는데요. 화를 쓴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좋고요. 이 목화병정 좋습니다. 임계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천간으로 임계가 들어왔다고 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오히려 이 사대운이 좀 사축 근극을 이루니까 별로 썩 화의 변신이 나타나서 안 좋죠. 지금 제일 괜찮은 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천간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이 사주는 요 신유대운을 빼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다. 이 술대운도 신유술이 되네요. 그러나 묘술 화국을 이루니까 그래도 이 술대운도 그럭저럭 이렇게 하얗게 돼 있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하고의 도움도 잘 받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요. 이 명저는 무게중심 이론이 의행체는 건명하는 모시랑의 명저와 같이요. 종조행 금오행이 종조에 대해서 금체 화목용조의 화오행이 용신이고 모오행이 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심효청 선생이 1-1을 써서 지어 상관을 화해서 재성이 되면 대위 숙이 크게 숙이가 되니 나장원의 명이 그렇다는 걸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상관격이지만 격에 맞춰서 용신만 잘 잡으면 그렇게 흉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상관격을 요즘은 뭐 나쁘다고 보나요? 나쁘다고 안 봅니다. 옛날 같으면 뭐 상관격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